안녕하세요. 자, 인문사회 통합 성과학습 센터를 맡고 있는 충남대학교 안기돈 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계속 우리 각 분야에서 연구하신 그런 어떤 내용이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연구자 분들께서 좀 벤치마킹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요. 하여튼 많은 어떤 분들과 대화를 좀 나누면서 우리 연구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어떤 유튜브 촬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건국대학교 김정근 교수님 모셔서 또 현재 뭐 지금은 굉장히 뜨겁게 달구지진 않지만 아마도 곧 되게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 이 통일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정근 교수님 모셔가지고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교수님 소개하고 그다음에 연구소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서울 건국대학교 인문학 연구원의 통일인문학연구단이라고 하는 HK 사업단이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HK 교수 김종근입니다. 저는 전공은 한국 고전 서사 전공이고요. 지금부터 한 2009년에 저희가 HK 사업 1기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6년째 지금 HK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와. 이제 저희가 초창기 아젠다 그때는 네이밍 방법이 무슨 인문학 이렇게 붙여서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2007년에 처음 HK 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우리 한반도 분단 체제 속에서 통일 문제를 다룬 주제는 없어서 저희가 통일 인문학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아주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기 사업 10년 진행했고 2019년에 2기 사업 HK 플러스 EU형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이제 6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이게 사실 통일 문제라는 게 늘 우리한테는 중요하긴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 좀 이렇게 차이는 있긴 있지만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하실 때 하고 뭐 지금하고 뭐 비슷하긴 할 건데 하여튼 어떤 점에서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주제를 선정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단된 지 거의 이제 80년 넘어선 상황 속에서 올해가 이제 2026년 들었는데요. 작년이 이제 해방 80년이었고 하는데 분단 체제 속에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한 번도 뭔가 도외시되고 이런 적도 없었고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서 우리가 당연히 통일의 당위성 자체에 이야기 되고 왔었는데 이 통일 문제 부분들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 국가 체제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국제 정세라든지 국내 정세라든지 이에 맞추어서 부침이 심하죠. 그래서 이제 아주 분위기 좋을 때는 아주 통일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 그렇지 않으면 또 아주 적대 심리가 좀 강화가 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고 지금 분위기가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 통일 담론 자체가 지극히 정치 체제적인 통일 담론으로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뭔가 꾸준한 지속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중심에 둔 통일 담론, 인문학적 통일 담론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세운 아젠다가 소통, 치유, 통합의 통일 인문학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지금 국내 학계에도 북한학도 있고 통일 관련된 여러 학계가 있는데 주로 다 국제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 과에 부임해 계시고 다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시는데요. 저희는 인문학자들 중심으로 물론 북한학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해가지고 조금 북한학과는 좀 결이 다른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통일 담론 이 부분을 처음 시도를 했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독창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좀 저도 인문학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통일 문제를 접근하시라는 좀 의아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도창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연구자들은 네. 이게 이제 어떤 사업에 선정되려면 네. 그 독창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정치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접근하는 방식하고 또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람 중심의 어떤 통일 접근 방식 네. 어떤 점이 그래도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 진행할 때 항상 좀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통일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통일 독일을 이야기하죠. 예, 그렇죠. 89년 이후에 이제 통일이 통합이 되어서 동서독이 통합이 되었다 해서 이제 체제나 모든 게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예.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30년쯤 지난 그 시점에 예. 저희가 2010년쯤에 이제 2011년 독일을 방문을 하고 했을 때도 동독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갖고 듣고 했던 경험 자체는 체제는 통합이 되었지만서도 사람의 통합이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더라. 그래서 오시베시라는 용어 들어보셨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독일 사람, 서독 사람들은 저 게으르고 뭔가 공짜만 바라는 동독 것들이라는 의미로서 오시라는 용어를 쓰고 저 약사 빠르고 어떤 경제적인 이윤밖에 모르는 서독 것들이라는 뜻으로 베시라는 용어를 쓰고 오시베시라는 용어로서 서로 조금 어떤 사람 간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서로 정서적인 교감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여전히 30년이 지나도 되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독일은 예.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전쟁까지도 겪고 그다음 지속적으로 상호 적대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교육을 받아온 입장에서 결코 쉽겠느냐. 그래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서 통일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사람 중심의 통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때 통일이라는 게 통일되고 나면 그럼 뭐 할 거예요? 이야기. 아니요. 통일은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통일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를 가지고서 공부하는 것 자체도 통일을 한 과정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교수님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분단 체제 속에서 살아오면서 예. 우리가 뭐 386 세대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의 어떤 교육 시스템 속에서 예. 우리에게는 분단 아비투스라고 하는 개념 예. 우리한테 체화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 부분들 자체가 일반 어떤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특히 학문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노골적으로 내재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푹에 대해서는 뭔가 좀 꺼려하고 맞아요. 좀 가까이 범접해서는 안 되는 실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깨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좋네요.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하필이면 그 제가 이제 저는 전공이 이제 지역 경제학인데 네. 이제 지방 소멸에 초점을 둬서 제가 이제 지방시대 위원이기도 하지만 네네. 그 전에 이제 지방 소멸 극복을 어떻게 하면은 가능할까 네. 이거에 이제 중심을 두고 연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동안 이제 지역 정책이 경제 산업 그러니까 성장 주도로의 이제 경제 산업 정책을 네. 예, 초점을 둬서 해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데 수도권으로 이제 교수님 이제 수도권 계시지만 우리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는 그런 네.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의 지역 정책, 그러니까 성장 일변도의 경제산업 정책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이 사람 중심의 지역 정책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사람 중심에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와닿아요. 네. 와닿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그 접근 방식 자체가 이제 기존 어떤 뭐 정치학이라든가 이런 네. 데서 접근 방식하고 인문학적인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연구 방법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좀 이렇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이런 연구 방법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꼭 자랑하진 않더라도. 네. 자랑할 거 많습니다. 아 그래요? 좋네요. 저희는 인문학적 통일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존에 해왔던 정치학 중심, 북한학 중심의 어떤 북한 연구 자체가 예. 북을 대상화해가지고 실제로 해외에서나 북적 학자들을 좀 만나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북적 학자들이 어렵죠. 가장 싫어하는 말이 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명함도 서로 받지 않아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우리를 뭘 연구할 게 있어서 우리를 북한학이라고 하는 걸 한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북을 대상화해가지고 지역학의 한 범주로서 북한학을 연구를 했었고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게 북한 바로 알기 방식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방식보다는 예.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서 어떤 통일의 당위성을 이야기할 때 예. 우리는 한민족이었는데 분단이 되어서 이지라가 되었어라는 논리를 자꾸 펼쳐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다 지역마다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 제주도 말이 다르고 맞아요. 여기 충청도 대전 말이 다르고 서울 말이 사투리부터가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자꾸만 평양 말과 서울 말이 다르다. 북에서는 문화어를 사용하고 우리는 표준어라고 하는데 그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질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부터 어떤 문화적인 차이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자꾸 이질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자. 예. 차이를 인정하고 어떤 공통성 우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음식 문화를 예를 드는 겁니다. 아주 예. 비근한 예로 김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 우리는 김치 그런 표준화된 게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고춧가루하고 그쵸. 이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무치는 게 김치의 표준이야라고 이야기하지만서도 아니 보쌈 김치도 있고 백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 우리는 다 포괄적으로 김치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과 북 아니면 이 남쪽 내에서도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그렇죠.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자꾸만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그 분단 체제 속에서 달라졌음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 근데 처음부터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차이의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이제 그러면은 그게 그러니까 우선 접근 방식 태도부터가 네네. 엄청 다르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 사는 동네는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본적인 건 같더라. 네네. 뭐 요게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죠. 이제 교수님 연구에서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네네네. 원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이질성, 동질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허상일 수도 있고 네. 대단한 폭력을 가질 수 있고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통일 담론을 이야기할 때 물론 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서도 우리가 어떤 흡수 통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남쪽을 중심에 두고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중심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북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북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그렇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이를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고 예. 언어적인 차이도 있었고 의례적인 차이도 있었고 다 있어 왔지 않느냐. 그 차이의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내세운 첫 번째였고 예. 그다음 이제 그 부분을 넘어서는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가. 예. 그다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한국의 우리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수많은 어떤 상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비롯된 트라우마가 있죠. 예. 그걸 우리 이제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분단 트라우마, 전쟁 트라우마. 예. 가장 근래의 어떤 모습들은 탈북민들이 갖고 있는 탈북 트라우마 뭐 이런 예. 부분들. 그러면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더 소급해 올라가면 식민 트라우마, 뭐 예. 이산 트라우마 예.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역사적 현장 속에서 발현된 트라우마. 이 부분들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남북 주민은 물론이고 중국 조선족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러시아 고려인들, 일본에 계시는 자이니치라고 흔히 우리가 칭하는 그 세계의 국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소속 국적을 갖고 있는 제일 조선인들까지를 다 포함해 가지고 그분들이 모두 다 상처를 가진 존재들인데 그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의 노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치유에 대한 치유부터 먼저 하자.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내세운 게 소통이고 두 번째는 치유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하나 더 내세우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문화적인 측면, 생활 문화적인 측면 속에서
뭔가 좀 통일, 통합이란 걸 생각해야지. 자꾸만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지금 남북의 경제 격차가 심하게 보면 50배,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뭐 4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남쪽에서는 통일 담론에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을 다 거둬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생활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하나가 체제가 통합되지 않더라도 네. 서로 왕래하는 과정 속에서 시도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생활 문화적인 통합, 그래서 소통, 치유, 통합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내세워서 통일인 문학을 그러면 설계를 했습니다.